좋아요, 구독.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IT는 제가 다음 주쯤 하려 하고요. 네. 그 정도면 단가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서 그때쯤 보려고 하고, 오늘은 저PBR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내놓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응을 좀 하는데,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은 꼭 추진이 돼야 돼요. 이 감면에 대한 추진도 좀 다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는 중립적입니다. 이 모든 안 같은 경우가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이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중립 또는 중립이하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방향성을 미리 제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좀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별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가 금융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88,000원 정도 형성되었던 주가 같은 경우가 한 73,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했었어요.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7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트의 주력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주도주군의 형태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 계속 좀 본다라는 시각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오늘 상승 감안을 하면은 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PBR 관련된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차로 8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추세 때 가견 하단을 이탈하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PB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화장품입니다. 사실상 무언가 색깔이 참 많이 바뀌는데, 오늘 우선은 튀었던 게 1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저 PBR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화장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쪽의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화장품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 잘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더 더해졌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아까 기사에도 하나 나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K뷰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아마 수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K뷰티는 단순하게 이제 국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는 가운데 몇몇 기업들이 의차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과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화장품 쪽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PB님께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 15개 정도 종목을 계속해서 보다가 좀 네. 신중하게 골라왔는데요. 종목은 코리아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기초 화장품이 대략 56%, 색조 화장품은 7.5%, 기타 17% 정도 수준입니다.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킨과 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색조 화장품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저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판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가운데 주가도 우선은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매출액의 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주가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더욱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화장품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판관비라고 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매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장품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제조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하나가 코리아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4월 들어서 괜찮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8% 이상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예전 8월, 9월 이때 중국인 관광객 유입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만 이후 계속 밀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게 무려 벌써 한 20%나 오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코리아나 대략 목표 가격은 3,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코리아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 3위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만큼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피비님께서는 지난 16일에 삼양식품을 좀 짚어주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수익률이 벌써 19%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이제는 조금은 나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면 결국에는 조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식품 소재 그리고 식품 가공. 우리가 완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시장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불닭볶음면을 만든 기업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공업에 속하고요. 기타 육류라든지 그 기반이 되는 밀, 팜, 전분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재 기업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완제품 시장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기업으로 식품 가공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식품 소재업에 속한 기업들은 매입 원가의 인상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식품 가공 업체에 대한 상대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가 전방산업에 속한 기업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부품 기업들이죠. 판매가 원활하지 않는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완성차 업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같은 기업들은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원가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건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농심이나 오리온 등 다양한 식품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식품업계는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3일에 오리온 한번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3%대 수익률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지점에서 다시 공략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고요. 안 하는 게 낫고 여기 최근에 공시가 있었는데 그 기업 설명회 이후에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잉여현금흐름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을 20%를 하단으로 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시장 예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부분의 진행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뭐 본업의 가치도 반영은 못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만 원대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 가능하고요.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 9만 8천 원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는 이런 반복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해당 종목을 통해서는 열어둡니다.